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기부채와 채권의 세계입니다. 기업들이 수백, 수천억 원씩 자금을 빌릴 때 말이죠. 그 뒤에는 상당히 복잡한 계산법이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희는요, 이 돈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파헤치는 아주 중요한 개념, 바로 Time Value of Money라는 렌즈를 통해서요, 기업의 약속어음, 그러니까 노스 페이어블이죠. 그리고 채권, bonds payable, 발행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비용과 가치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기업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출이자나 아니면 적금 만기 금액 또 투자 수익률 같은 거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가 바로 그거죠. 이 돈의 시간 가치, Time Value of Money라는 기본 원칙이 도대체 어떻게 기업의 장기부채 평가, 특히 그 현재 가치, Present Value 계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 이게 구체적으로 Notes Payable이나 Bonds Payable 회계 처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둘 겁니다. 단순히 규칙만 아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처리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임 밸류 오브 머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아니, 왜 지금 당장 받는 100만 원이 예를 들어 5년 뒤에 받는 100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걸까요? 이게 그리 중요한 개념인가요? 그건 바로 기회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있으면 이걸 은행에 넣든 투자를 하든 해서 이자를 통해 돈을 불릴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미래에 받을 돈은 아직 그 기회를 못 가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미래의 특정 금액, 그러니까 future value라고 하죠. 이게 현재 시점에서는 얼마의 가치, 즉 present value를 갖는지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그 할인율, 즉 이자율하고 기간이 그 가치 차이를 결정짓는 거고요. 이 present value 개념이야말로 리스라든지 연금, annuities, 그리고 오늘 다룰 모든 장기부채 평가의 정말 기본 뼈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돈에도 시간이 흐른다는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네요. 듣고 보니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기업이 발행하는 약속어음, 노치 페이어블에는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특히 이자율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랑 너무 동떨어지게 낮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만약에 액면가 그대로 장부에 적어버리면 기업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그 부채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이 없거나 비정상적으로 낮다. 이럴 때는 시장의 합리적인 이자율, 이걸 마켓 레이트라고 부르죠. 이걸 적용해서 이자를 추정, 즉 imputing interest를 해야 합니다. 어음의 미래 상환액을 이 마켓 레이트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 present value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으로 부채를 처음 인식하는 거죠. 이때 액면가랑 계산된 현재 가치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할인액, 디스카운트인데 이게 사실상 숨겨진 이자 비용이나 마찬가지라서요. 만기까지 쭉 상각, 애몰타이제이션해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아하, 결국 숨겨진 비용을 찾아서 현실화시키는 작업이네요. 그렇군요. 그럼 채권, 본즈 페이어블은 보통 과실 규모가 크잖아요. 이런 채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것도 비슷한 방식인가요? 네,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채권 가격이라는 건요, 미래에 갚아야 할 원금, 즉 액면가의 프레젠트 밸류랑 또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들이 있잖아요. 그 이자 지급액들의 프레젠트 밸류를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이때 할인율로는 뭘 쓰냐면 바로 채권 발행 시점의 시장 이자율, market rate 또는 effective rate라고 하는 걸 사용하죠. 그래서 채권의 명시된 이자율, 그 stated rate랑 시장 이자율, market rate를 비교해서 발행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둘이 같다면 액면 발행, par value, 표시 이자율이 시장보다 낮으면 투자자 입장에선 좀 덜 매력적이겠죠. 그러니까 액면가보다 싸게 할인 발행, discount. 반대로 표시 이자율이 더 높으면 이건 더 매력적이네? 하면서 액면가보다 비싸게 할증 발행, 프리미엄이 되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딱 조정되는 거죠. 아하, 결국 시장이 요구하는 수익률에 맞춰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렇게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으로 생긴 그 차익 있잖아요. 디스카운트나 프리미엄, 그리고 채권을 발행할 때 드는 비용, 그 bond issuance cost 같은 건 또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것도 다 결국은 비용일 텐데요.
네, 맞아요. 그 할인액은 사실상 추가 이자 비용으로 보고요. 할증액은 반대로 이자 비용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봅니다. 이것들을 채권 만기에 걸쳐서 상각, 애몰타이제이션 하면서 매 기간의 이자 비용을 실제 시장 이자율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 아주 중요한 방법이 바로 유효 이자율법, Effective Interest Method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채권 발행 비용도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채권의 장부 금액에서 차감한 다음에 만기에 걸쳐서 이것도 이자 비용의 일부로 상각을 합니다. 전부 다 실제 자금 조달 비용을 재무제표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효 이자율법, Effective Interest Method이요. 그 방법이 왜 더 정확하다고 하는 건가요? 그냥 뭐 간단하게 정액법으로 쭉 나누면 계산은 더 쉬울 것 같은데? 아,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Effective Interest Method는 매 기간 이자 비용을 계상할 때요. 그 기간 시작 시점의 채권 장부 금액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남아있는 빚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유효 시장 이자율, Effective Interest Rate에 곱해서 계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채권의 장부가액, 즉 실질적인 부채 잔액이 변하잖아요. 그 변화하는 잔액에 맞춰서 이자 비용이 계산되니까 기간별 이자 비용이 그 부채의 경제적 실질을 훨씬 더 정확하게 반영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스트레이트 라인 메서드는 그냥 매 기간 똑같은 금액을 상각하니까 계산은 편할지 몰라도 실제 이자율 부담의 변화를 제대로 못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EIM, 즉 Effective Interest Method를 요구하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래서 할인 발행된 채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장부가액이 점점 올라가서 액면가에 가까워지고 반대로 할증 발행된 채권은 장부가액이 점점 내려가서 결국 만기에는 딱 액면 금액이 되는 거군요. 뭔가 이렇게 제자리로 탁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신기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돈의 시간 가치, Time Value of Money라는 기본 원리에서 출발해서요. 약속어음, Notes Payable과 채권, Bonds Payable의 발행, 그리고 상각까지 기업금융의 핵심적인 부분을 깊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복잡한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논리가 조금은 보이시나요? 네, 오늘 이 얘기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 Present Value, 현재 가치 개념입니다. 미래에 받기로 약속된 돈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 뭐 그게 노츠 페이어블이든 본즈 페이어블이든 기업이 장부에 기록하는 부채의 가치는 결국 현재 시점에서의 진정한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Time Value of Money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요, 비단 기업 재무제표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점, 바로 여러분들의 지갑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금이나 적금 이율 비교하실 때,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상환계획 세우실 때, 뭐 투자를 결정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의 진짜 현재 가치는 얼마지? 미래의 저 돈이 지금 나한테 얼마의 의미일까? 하고 이 프레젠트 밸류와 퓨처 밸류 개념을 한번 슬쩍 떠올려 보세요. 단순히 눈앞의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에 담긴 시간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 바로 이게 여러분의 금융 결정을 한 단계 더 현명하게 만들어줄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